예,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증시 또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가 분분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 초점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시장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딱 하나만 찝으라 그러면 역시 유가가 급락한 거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유가는 또 왜 내려왔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간 것은 최근에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 원유가 지난주에 재고가 늘어났다는 거 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무시 못하는 것이 지금 달러가 조금씩 좀 반등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하나가 추가된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 오늘의 하락의 더 직격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WHO에서요.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가 있으니 지금 계속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마이애미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고 젊은 친구들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 친구들 진짜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다. 저게 선진국이 맞냐 하는 시각 많이 보셨겠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지금 락다운이 계속되면서 소요 사태 일어나고 아마 체류탄 쏘고 물대포 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어찌되었건 독일에서는 락다운이 4월 18일까지 연장 조치됐고요. 미국도 21개 주에서 아시다시피 50개 중에서 한 40% 정도 되는 21개 주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면서 다시 좀 여행 재개가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좀 내려간 것. 유가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7, 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강했던 것이 에너지 섹터인데 에너지 섹터가 지금 많이 차익을 많이 실현 어떤 스스로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경계 매물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 그리고 금융주도 오늘 같이 한 묶음으로 같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대한항공 같은 게 있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이런 것들인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늘 7% 가까이 떨어졌고요. 어차피 모든 여행 관련 중에서 제일 순서가 늦은 것은 크루즈입니다. 근데 크루즈도 최근에 많이 반등했거든요. 크루즈, 카니발 크루즈 이런 것들도 오늘 7, 8%가 떨어졌고요. 여행 관련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두세 개가 다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가 엑스피디아, 하나가 이제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이 되겠고 부킹 홀딩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오늘 트립 어드바이저 소개해드리면 8%가 오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부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지금 뭐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빅테크가 정말 매출도 많이 나오고 이익도 늘어나고 캐시플로도 좋고 목표 주가의 괴리가 높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또 고점에서 고점에서 약간 또 쉬는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좀 버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구글도 버텼습니다. 아마존도 좀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거스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650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일단 빅5 이런 것들 빅6라 표현하건 빅6라고 표현하건 간에 이런 것들 중에 지금 고점에 많이 근접해 있는 것은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적 효과에서 결코 멀지 않은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주식은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반복적으로 좀 순환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1년 전이 최바닥이었던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딱 1년이 된 날인데 아쉽게도 오늘은 3대 주스 모두 떨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세금 이슈도 있을 거고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테스트는 거쳐야 될 겁니다. 이제 적응해 나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날 있어서 주목은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셨어요? 네, 그 스케줄에서 월요일날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러면 제너럴 옐런 재무장관이죠. 그리고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원하가 참석해야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사무실에서 이제 화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증언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상원인데 중요한 것도 그 겹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만 항상 첫날에 모든 얘기가 다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질문했는데 뭐 비슷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
이런 거죠.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자산 시장의 일부가 역사적 관점에서 비싸게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야 주가를 비싸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한 거는 그렇지만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아주 굳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이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백악관에서 3조 달러의 미국을 이제 재건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소득세가 들어가고요.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재산세죠.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거기다 이제 자본이득세가 들어갑니다. 우리를 보면 딱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그에 대한 것이 과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당연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리고 법인세 이런 것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반대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세금을 안 올리더라도 본인이 이거를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에서 극소수거든요.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유세나 뭐 이런 쪽 소득세만 하더라도 보통 지금은 결정된 건 없지만 이제 얼추 나오는 거는 40만 달러거든요. 40만 달러면 우리나라로 4억 5천 이상의 개인 아니면 뭐 합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로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이제 부유세는 웰스 텍스라서 이제 선거 과정부터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는 포함이 안 된 건데 일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지금 그 버니 샌더스 같이 예결 위원장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건 진짜 해당되는 사람이 미국 3억 5천만 명 중에 10만 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이 기본입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이면 600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야 된다는 사람도 좀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좀 부담된다는 사람 주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걸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제롬 파월은 현재 인플레이션 속도는 상당히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진짜 빠르고 강하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팬데믹으로 큰 영향을 타격을 받은 섹터나 이런 쪽 업종은 여전히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2번이나 강조했거든요. 그것은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 얘기 들어보면 당장에 금리 올라갈 일은 진짜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금리가 좀 떨어지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거잖아요. 세금은 사실 건드리긴 해야 될 텐데 푼 돈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느냐, 개인한테 이제 부유세로 하느냐, 기업한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 갈릴 수 있습니다만 정상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게 될까가 이제 관건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크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로테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곧 2분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늘까지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이 3.포인트 어저께 딱 턱걸이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왔다 갔다 하다가 움직였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데에선 코스피가 2분기에 좀 약세 국면을 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요국 금리가 이제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섹터도 로테이션이 나오는데 앞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작년 한때 막 팬데믹 때 1,200원 넘었던 기억이 나고요. 연말에는 1,070원, 80원까지 훅 내려갔죠. 그만큼 워낙 강세였지만 지금은 1,120원, 3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빨리 회복된다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오롯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미국 달러의 강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 바깥의 주식을 자산을 적극적으로 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오롯이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사고 뭐 개인도 사고 뭐 이렇게 사면 주가 훅 올라갈 수 있지만 올해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는 눈높이를 낮추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찌 보면 당연한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팔고 사고 해서 돈이 되느냐는 거죠. 절대 아니죠. 다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소위 성장 섹터에서 좀 안정적인 주식으로 경기 민감이나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섹터로 보면 이머징 마켓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우리나라에서 이머징과 충분한 돈을 자기네 국가보다는 해서 빌려갖고 사업을 하면 투자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큰 선진국에 보면 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은 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느냐. 당연히
작은 주식보다 큰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고요. 작은 주식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그런 마디마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테마성 움직이는 것들 정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인텔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삼성이 투자한다면 앞서도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장비주가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큰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없는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개인들의 돈은 유동성은 상당히 풍족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레이딩이 바빠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작년같이 큰 수익이 나기보다는 좀 자잘한 흐름에서 결론은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자잘한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면 늘어나는 건 수수료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수익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긴 호흡으로 큰 주식들 있죠. 시가총액 큰 주식들로 이제 가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 수익률이 낮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것들이 여전히 꾸준히 갖고 가시는 거를 이길 어떤 매매 패턴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는 좀 낮춰야 되지만 그 안에서 삼성전자, LG화학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뺏기지 말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시간상 인텔은 저희 개장 중계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